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남 광양의 5일장입니다. 저녁시간 광양에 도착하니 서천공원에서 무지개 음악 분수쇼가 한창이었는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감동의 분수쇼를 구경하고 인근에서 맛집을 찾다가 늦지막히 방문한 이곳은 광양의 명물 광양불고기와 직접 만든 깊은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일품인 호호냉면이라는 식당입니다. 대표 메뉴인 숯불 불고기 냉면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우와, 양이 많네. 분수쇼로 흥분한 상태여서 그런지 비빔냉면을 한 입 크게 입안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면발이 매콤 달콤한 양념과 조화를 이루어 입안 가득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고기는 탱글탱글한 느낌과 달콤한 불맛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콤 달콤한 비빔냉면 위에 갓 구워진 불고기를 올려서 함께 먹으면 정말 별미입니다. 저는 맛과 구성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요. 시계를 보니 마감 시간이 다 되기도 했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배달 앱의 주문 소리를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광양은 시골이 아닙니다. 광양 5일장은 광양읍 목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6일이 장날인데요. 운 좋게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하고 시장 탐방을 시작합니다. 예전 제 영상을 즐겨보시던 시청자 한 분이 광양 5일장도 볼만하다고 촬영할 소재도 많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역시 입구부터 웅장하고 볼거리 천지입니다. 장날에만 문을 여는 광양 장터국수는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유명한 맛집으로 잔치국수가 유명하고 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웨이팅은 필수인 곳으로 국수 국물에는 광양장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향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터 국수집을 지나면 도로 옆으로는 국밥집과 국수집이 시장 안쪽 방향으로는 수산물 코너가 길게 이어집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팔도에서 전라도가 가장 살기 좋고 전라도에서는 광양이 으뜸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북쪽으로는 광주와 나주, 우측으로는 화동의 화개장, 서쪽으로는 여수와 순천 등 풍요로운 도시와 인접해 있었고 남쪽은 남해바다였으니 사시사철 먹거리와 사람이 넘쳐나는 곳으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그 말은 바로 광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목 하나를 지나는데도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 마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항상 5일장입니다. 수산물 코너를 지나 좌회전을 하면 시장 앞 이면 도로를 따라서 형형색색 파라솔이 들어선 난전이 펼쳐집니다. 확실히 시장은 길도 적당히 좁고 오점도 빽빽하게 밀집해 있으며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어야 제맛입니다. 광양장은 1770년 조선 후기 기록에도 보이고 조선 정조 22년에 나온 광양읍지에도 등장하는 역사 깊은 장입니다. 1일 6일 광양 포구에서 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시대에는 가축장이 유명했습니다. 해방 후인 1964년 현재의 위치에 장이 개설되었으며 2012년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양장은 옛날에는 광양항의 영향으로 생선과 백합, 꼬막, 홍합 등
해산물이 풍성했으나 남에게 영향 그리고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수확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양제철이 준공된 1980년대 광양장은 인구 유입으로 최대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온라인 쇼핑과 마트의 영향 그리고 인구 감소로 요즘 대부분의 지방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광양시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손이 어디 있니? 사진 찍으시는 거야? 시장길 난전을 지나니 시장의 서쪽 방향의 큰 도로인 신제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변으로도 노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 주변 도로에 노점들이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광양 5일장 노점들은 규모가 크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리의 모습에 재미가 있어 나름 시장 전문가인 저도 열심히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시장 주변의 난전은 신제로를 따라 인동교차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규모가 꽤나 큰 사각형 모양의 광양시장 동서남북 주변 길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사람들로 가득한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광양 5일장 구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튼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양시장의 정식 이름은 해누리 광양 5일시장입니다. 해누리는 지명인 광양의 빛광자와 볕 양자에서 차용했습니다. 1964년 현대식 5일장의 형태를 갖춘 이래 광양역을 거쳐 2016년 현재의 위치인 광양읍 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이전,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정식 개장했다고 합니다. 시장 입구에 마스코트처럼 자리한 대장간은 바로 옆에 뻥튀기 가게와 함께 광양 5일장의 명물인데요. 초가지붕을 얹은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대장간은 시장의 대문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를 돕던 꼬마는 어느덧 대를 이어 대장장이 일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대장간이란 단어도 생소한 요즘 그래도 쇠를 두드리고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는 사장님의 모습은 사만시대 철의 고장 광양 그리고 지금의 광양 제철소의 모습과 대자뷰되며 이미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내부를 살펴봅니다. 한참을 걸었는데 아직 시장 속맛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시장, 5일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던 그 시절, 끼니 걱정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던 그 시절에는 시장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자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바쁘고 치열함 속에 살며시 보이던 훈훈한 인심과 정을 기억하는 어린아이는 이제 중년이 훌쩍 넘어 이렇게 시장을 추억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골목이나 노점 위주로 펼쳐지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광양시장은 엄청나게 넓은 규모는 물론이고 운동장처럼 탁 트여있는 데다가 지붕까지 있어 정말 장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통시장은 물론 대도시 상가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공실도 거의 보이지를 않다 보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5일장. 하지만 광양시장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도 이색적이었습니다. 광양시장을 간단히 세 단어로 요약하면 정말 크다, 깨끗하다, 그리고 장보기에 편리하다입니다. 좌판에는 동강굴,
옥룡굴, 맑은 공기와 따가운 햇살이 키운 각종 과실과 채소들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진열되어 있어 사고픈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일, 야채, 나무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아까 구경했던 시장 북쪽 노점들과 만납니다. 다시 유턴해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식당들이 눈에 들어오니 갑자기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은 맛집과 먹거리가 많아야 하는데 광양시장은 그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유명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 곳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한창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방영되었던 시장국밥은 원래 국밥이 대표 메뉴였지만 당시 허영만 씨가 장어탕을 맛있게 드셔서 장어탕 맛집으로도 유명해진 곳입니다. 저는 혼밥을 할 때 혼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기 미안해서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식당을 방문하는데 오후 2시가 다 되어 방문했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자리 하나가 비어서 얼른 앉아서 시장 보양식으로 방송을 타며 유명해진 장어탕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고소하고 걸쭉한 국물에 고사리, 숙주, 토란대, 파 등 채소도 듬뿍 들어가 있고 간도 적당하니 기대했던 맛을 능가했습니다. 신안에서 먹었던 장어가 뼈째 들어가 있던 장어탕과는 달리 이곳은 장어 순살이 들어가 있어 먹기도 편하고 식감도 좋았습니다. 장어 살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12,000원이란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몸보신 음식으로 아주 제격일 것 같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시장 탐방을 시작합니다. 방금 밥을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아까부터 눈에 띈 이 만두집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습니다. 새우만두 5,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네, 이거. 아, 이거요? 네, 빨간 거 뭐예요? 김치새우. 아, 네. 시장 정중앙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맛도 인품인데 인터넷 검색 결과는 별로 없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만두 몇 개를 먹어봤는데 맛도 좋지만 희소성도 높기에 개인적으로 김치 새우 만두는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말라요. 이건 6개, 8개. 광양 5일장에 왔으니 광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양하면 떠오르는 것은 매년 봄 새하얀 매화로 뒤덮이는 매화마을인데요. 섬진강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 최고로 아름다운 매화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철쭉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백운산 국사봉 또한 빠질 수 없는 봄꽃 명소입니다. 광양하면 봄이고 봄하면 광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순신대교, 광양항, 개철소가 있는 광양만은 밤에는 그야말로 불빛들로 장관을 이루는데 구봉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사랑 고백하기 아주 좋은 배경이 되어줍니다. 뒷문 열면 나무가 들어오고 옆문을 열면 생선과 소금이 들어온다라는 광양은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고 백운산이 북풍을 막아주어 예로부터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산의 진미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대표적인 먹거리로 광양 불고기 외에도 섬진강 맑은 물에서 잡은 제첩으로 만든 제첩국, 곶감, 기정떡, 매실차 등이 유명하며 광양 5일장에서는 잔치국수와 뻥튀기, 새우만두와 장어탕이 필수 맛집 방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와 식당, 야채와 채소, 수산물과 육류 등이 즐비한 시장통에서 벗어나와 한 골목으로 빠져나오니 각종 의류와 잡화 코너들이 밀집해 있는 패션의 골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왕년에
패션 아울렛 여성복 바이어 출신이기에 시골 시장의 패션 코너들도 흥미롭게 탐방을 하곤 하는데, 광양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 골목 하나가 웬만한 의류 시장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골 시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상품의 관리와 진열 상태가 훌륭해서 구경하기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동 구매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패션 골목을 나오면 다시 시장 북쪽에 노점 골목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골목이 광양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저 별다른 시설도 없이 길바닥에 빼곡히 쌓아놓은 상품과 상인들의 바쁜 모습이 전부이지만, 인심과 정이 있으며 사람 사는 세상 같았던 옛날의 모습을 비슷하게나마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탐방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3시가 되어갑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더라도 2시간 반은 좋게 광양 5일장과 주변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보통 시골 시장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크고 넓은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별로 관심을 안 보입니다. 아마도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고 외지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시골 시장도 약간 도시와 같은 정서와 분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탐방 코스, 시장의 중앙 장터인데요. 가운데 서서 사방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시장의 골목들과 길거리 노점들도 있기에 실제 장터의 규모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지만 말이죠. 시골 시장을 둘러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골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각종 채소와 야채들, 고구마와 감자, 산나물 등이 시골 5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 과연 10년 후 이분들의 다음은 누가 이을 수 있을지 안타까움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광양에는 총 3개의 5일장이 남아있는데, 이곳 광양 5일장을 비롯하여 4일, 9일이 장날인 옥곡 5일장, 3일, 8일이 장날인 진상 5일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설시장인 중마시장, 광영 상설시장, 광양 매일시장 등이 있습니다. 옥곡 5일장도 볼거리가 많다고 하니 다시 광양에 방문하면 옥곡 5일장에 가서 봉화루 짜장면과 호떡을 맛보고 와야겠습니다. 탐방 시작할 때 보았던 광양 장터부스는 오후 3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손님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제1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주차장도 눈에 띕니다. 주차장이 있는 시장 옆길에도 각종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광양 5일장 주변에는 정말 빈틈이 없군요. 허름한 건물 지붕 위에 있는 다를 대로 다른 시골 간판에는 제일 참기름 떡집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맛있는 떡 냄새가 묘하게 섞여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무거나 우와. 조금만 빼고. 이래봐도 벌써 60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입니다. 3팩에 5,000원. 가격도 너무 착한데 사장님도 너무 귀여우시고 친절하시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떡부터 바람떡, 경단, 가래떡, 절편, 시루떡, 기정떡, 설기에 약밥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광양은 기정떡이 유명한데요. 기정떡은 맵쌀가루에 막걸리를 넣고 반쯤 숙성시킨 뒤 쪄서 만든 떡으로 다른 말로 기정떡, 증편, 쉽게 말해 술떡입니다. 광양 5일장에 오시면 맛있고 착하고 재미있는 떡집도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광양 5일장의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옆 시장 입구에는 70년 전통의 뻥튀기집이 있는데, 특별한 뻥튀기 맛과 2대째 이어진 장인 정신으로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찾고 있으며, 어느덧 대장간 잔치국수집과 함께 광양 5일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광양 5일장에서의 마지막 날, 고민 끝에 고른 메뉴는 바로 생선구이입니다. 시장 주변으로는 생선구이 맛집이 몇 군데 있는데 이곳의 생선구이가 조금 특이하게 느껴져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방문하기에 피크타임을 피해 11시쯤 방문을 했고 생선구이는 2인분 이상만 주문이 가능해서 간만에 2인분에 도전했습니다. 반찬이 잘 나오네. 밑반찬이 먼저 나오는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젓갈, 나물, 게장 등 반찬의 질도 아주 훌륭합니다. 생선구이 없어도 충분히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까지 나오니 한 폭의 그림 같은 밥상이 만들어집니다. 생선구이 어떻게? 보통 생선구이는 그냥 석쇠에 굽거나 기름에 튀겨 나오는데 이곳은 양념에 맛있게 절여져 나왔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려 2인분에 도전했는데 후회 1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생선살에 매콤한 양념이 아주 식욕을 불타오르게 만드는데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가 봅니다. 밑반찬도 직접 먹어보니 맛이 기가 막힌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곳의 맛의 비결은 그냥 사장님의 타고난 손맛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엄청 크다. 생선구이는 이렇게 김에 싸먹는 것이 정석인데요. 김이 맛있으니 뭘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광양 토박이들이 주로 찾는 유정가드는 생선구이 백반도 유명하지만 갈치조림, 조기매운탕, 콩나물 돼지찌개, 대구탕, 추어탕, 서대에 무침 등 메뉴도 다양하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둘러봅니다. 저는 시골 시장을 탐방하면 꼭 터미널을 방문하는데요. 시골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비단 시장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발이 되어 우리의 소중한 추억과 만남, 이별이 있던 곳이 바로 터미널인데 그런 터미널이 사라지고 있기에 가급적 터미널도 촬영하는 편입니다. 인구 15만의 광양의 버스터미널은 제가 주로 방문한 군단위 시골 터미널과는 달리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도 보이고 전국 각지로 향하는 버스 노선도 꽤나 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생각, 심야버스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가던 생각,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던 생각 등 그다지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터미널에 오면 항상 좋은 기억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양 5일장과 주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과 향수, 누군가에게는 여행 정보가 되셨을 텐데요. 결국 우리의 시장은 바로 우리의 역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장이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